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고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썼습니다. 정보 출처는 미군 소식통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저도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정보가 살 수 있을까? 윤 대통령 측은 보도 당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곧바로 이 기사를 인용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카이 데일리 측이 인용한 미군은 해당 기사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한 적이 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오늘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JTBC와 통화한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주일 미군 측에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송 등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스카이 데일리 측과 해당 기자를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보도로 계엄 당일 연수원에 머문 선관위 직원이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해 12월 25일 올린 영상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승진 후보자 등 직원과 외부 강사 90여 명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렀는데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해 통제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중국인을 언급합니다. 이 기사에 붙은 댓글들 보면 중국인이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중국인 해커들은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황당하게도 이 내용은 극우 매체를 통해 뉴스 형식으로 확산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다시 유튜버가 움직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공수여단, 방첩사, 정보사 요원들이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하여 당시 연수원의 생활동에 머물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 수십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극우 매체가 주고받으며 가짜뉴스에는 점점 더 살이 붙었습니다. 어제 스카이데일리는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논리로 이용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당시 선거 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 강사 등 96명이 숙박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전까지 부정선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가 쓰였다. 물리학자들도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음지에서 주장해온 음모론을 법정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그저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저 북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근거는 선관위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원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돌아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절반이 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포고령 등과 관련해 헌재가 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